그러면 오늘의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예, 키워드 깜짝 놀랄 겁니다. 악성종양이었는데 그거는 네. 중국 얘기를 할 때 다루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국 얘기 아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은 북핵하고 사드를 같은 반열에 놓고 중국 환구시보가 비판을 한 거니까 예. 그건 참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네, 악성종양. 네. 예. 그 구체적인 워딩, 그 문자들이 정말 뭐랄까요? 약간 그 폐악스러운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네. 보수 세력,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환구시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치 먹고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막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고유의 음식을 갖고 사람 정신이 혼미해졌냐 그런 거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비논리적이죠, 사실. 환구시보가 인민일보의 자매지거든요. 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주 드라이하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환구시보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인민일보는 정부의 공식 담화문처럼 나오고 중국인의 본심, 저 속에 있는 진짜 그 본 마음은 네. 환구시보를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환구시보를 보면서 아,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 말하자면 야, 맨날 김치만 먹고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드 같은 거 배치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중국이 이해해 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동안 중국을 대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고요. 그 점에서 저는 환구시보의 저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중국의 다수 대중들 특히 이 대국 굴기로 중국이 G2 국가, 맞으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나가면서 이른바 국수주의적인 이 분위기가 특히 이 80년대 이후 세대한테 만연해 있는 이 분위기를 환구시보가 저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인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은 같이 해야 될 친구, 동맹 이런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북한을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은 포기할 수 없고 저 남한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이 친구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참 수준 낮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인식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국과 한국 간에 또 동북아에 벌어지고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구 박사가 아주 객관적인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환구시보의 저 말은 막말도 저런 막말이 없죠. 아무리 관영 언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경제 체제,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정치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론 구조도. 근데 지금 환구시보가 인민일보에 자매지면서 저런 이상한 수준 낮은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환구시보가. 그리고 상업 언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일종 황색지 비슷한 것 같은데 저기 뭐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저렇게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런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 부분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환구시보의 저 말이 뭐 잘했던 것도 못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이해적 관점에서 볼 때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돼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건 방어 무기다. 그리고 중국 당신들은 여전히 이거에 못지않은 걸 다 보고 있으면서 왜 당신네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아무 얘기해봐야 중국은 그 이해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미국의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근데 여전히 뭐 정부는 아직도 임시 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얘기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끼어서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번에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중국의 그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뭐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주 사드 배치를 보면서 2,700km나 레이더로 할 수 있어서 뭐 중국의 군사 정보를 아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요, 우리가 북한에 뭐 순창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할 때 북한이 어떤 무기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갖고 보지만 당장 두 분이나 우리 최 교수도 중국이 어떤 무기를 갖고 우리 쪽을 향하고 있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또 몰라요. 그런데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가상적이라고 설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면밀히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면밀히 우리 군은 안 그랬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 수준에서는 중국의 우리로 치면은 서해안이고 중국의 동해안 쪽에 과연 한국을 향한 미사일은 혹시 없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네, 말씀하시고 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긴 그런데 하네요. 중국은 국민적으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이게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과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봤던 시각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네. 하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다. 그럼 그 시각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혹시 당연하죠. 보시는 건가요? 중국은 남한을 자신들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술 군사기지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준다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은 한국을 봤던 것이고 우리는 마음씨 좋은 무슨 이웃처럼 네.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정도로 봤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예. 우리가 중국에 대한 환상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찌됐건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전히 물론 중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도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그 국가주의에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좀 중국 쪽에 치우치는지 미국 쪽에 치우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드 배치에 관련된 문제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중국은 지금 뭐 저도 얘기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이해관계, 그런 구조적인 속성,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란 이런 것들은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 예, 예. 그런 관점을 우리가 철저히 견적. 미국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관점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사드 1개 포대가 완성이 돼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당장에 지금 뭐 국익을 위해서긴 하지만 일단 현지에서는 참 뭐랄까 착잡한 분위기 같은데요. 아니, 당장 기업들 피해부터 먼저 짚어볼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롯데가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롯데가 아주 거의 그냥 뭐 네이팜탄과 같은 중국의 보복을 받고 예, 있다. 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신세계 이마트는 물론 중국의 진출이 롯데마트보다 훨씬 덜했습니다만 물론 경영상 일이 있었지만 이마트는 이제 철수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또 눈길을 끄는 보도가 베이징 현대라는 기업이 베이징 기차, 중국에서는 기차가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 베이징 자동차라는 중국 회사와 현대자동차 합작사였던 베이징 현대 이거 합작 끊고 그러니까 베이징 기차가 합작해서 손 떼겠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해서 반론은 했지만 조짐이 기업과 한국 경제에 보복을 하겠다는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의도나 강도가 우리 예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 됩니다. 그 네. 걱정은 근데 다 이럴 예. 경우에 진짜 짧게 한 말 좀 드리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저는 뭐 중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해서 정말 타격이 많고 걱정은 되지만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인도로도 옮길 수 있다. 동남아시아로 옮길 수 있다. 사실은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다들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 단위로는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더욱이나 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때다라고 뭔가 할 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한다라는 바람이신 거죠. 성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주가 예.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실험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성주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 정부가 브리핑을 하고 그랬지만 성주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아수라장 같은 그런 예,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저 시간 얼마 없죠.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네네.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드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욱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배치를 강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 주위에 유린된 이 마을의 모습으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는 전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저지른 불법인 것입니다.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네.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더 교활한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문제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오락가락한 것만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은 뭐 재검토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ICBM급 미사일 발사하고 북한도 6차 핵실험까지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로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기존에 선거 전에 했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20여 명까지 부상도 당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주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공법으로 전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상 완료된 거잖아요. 지금 네네. 사드 배치가.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또 사드 4기가 반입돼서 이게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말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되는 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정부로서 대단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가 하던 거나 똑같이 하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대변인 얘기는. 네, 네.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지금 배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금 더 주민을 설득한 작업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막 새벽에 또 들어와 그 엊그제 봤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데자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곤혹스러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조금 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된 거고 국민 여론도 60% 이상이 사드 배치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숙한 면이 있다는 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드를 반대하는 분들이 정부가 그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해서 길을 터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설득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정말 진지하게 했어야 됐다고 하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그 정부의 설득 때문에 시위를 중단하고 자체 해산하고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으면 네네. 반대하는 분들도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기대도 갖고 희망도 갖다가 배신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더 격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나온 정세현 전 장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예측되는 분 아닙니까? 문정인 교수와 함께.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세미나에서요. 우리는 중간만 따라가면 된다. 한국 외교부가 유엔 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하고 만나고 아베하고 네. 만나면서 강력한 압박 이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비판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서냐. 중간만 따라가면 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이 적당히 중간만 따라가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혹시나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의 조언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10초만 얘기할게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도 그렇고 이런 정말 아주 그 이념적으로 갈리는 접점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작동이 되잖아요. 이 사드 배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예. 지금 다시 임시 배치라는 얘기를 하고 환경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배치 아니다. 네. 라는 입장을 보인다면 나중에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애매모호한 자세와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주 드라이하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환구시보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인민일보는 정부의 공식 담화문처럼 나오고 중국인의 본심, 저 속에 있는 진짜 그 본 마음은 네. 환구시보를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환구시보를 보면서 아,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 말하자면 야, 맨날 김치만 먹고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드 같은 거 배치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나.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중국이 이해해 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맞아 환상을 가지고 그동안 중국을 대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고요. 그 점에서 저는 환구시보의 저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중국의 다수 대중들 특히 이 대국 굴기로 중국이 G2 국가, 맞으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나가면서 이른바 국수주의적인 이 분위기가 특히 이 80년대 이후 세대한테 만연해 있는 이 분위기를 환구시보가 저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인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은 같이 해야 될 친구, 동맹 이런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북한을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은 포기할 수 없고 저 남한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이 친구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참 수준 낮은 나라다. 이런 식의 인식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국과 한국 간에 또 동북아에 벌어지고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고 박사가 아주 객관적인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환구시보의 저 말은 막말도 저런 막말이 없죠. 아무리 관영 언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경제 체제,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정치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론 구조도. 근데 지금 환구시보가 인민일보에 잠해지면서 저런 이상한 수준 낮은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환구시보가. 그리고 상업 언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일종 황색지 비슷한 것 같은데 저기 뭐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저렇게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런 얘기 하는 건 그야말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 부분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환구시보의 저 말이 뭐 잘했던 것도 못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이해적 관점에서 볼 때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돼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건 방어 무기다. 그리고 중국 당신들은 여전히 이거에 못지않은 걸 다 보고 있으면서 왜 당신네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아무 얘기해봐야 중국은 그 이해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미국의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근데 여전히 뭐 정부는 아직도 임시 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얘기는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끼어서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번에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의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악성종양이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할 때 다루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은 북핵하고 사드를 같은 반열에 놓고 중국 환구시보가 비판을 한 거니까 그건 참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악성종양. 그 구체적인 워딩, 그 문자들이 정말 뭐랄까요? 약간 그 폐악스러운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수 세력,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환구시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치 먹고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막말을 한 거죠. 그렇죠. 고유의 음식을 갖고 사람 정신이 혼미해졌냐 그런 거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논리적이죠, 사실. 환구시보가 인민일보의 자매지거든요. 인민일보는